3차 토론에 엇갈린 희비, 굳히기와 뒤집기 다 애쓰고 있겠습니다만 남은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 방송 대전제는 공정과 객관 그리고 중립의 3원칙을 엄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TV 토론 보시면서 좀 어떻게 마땅치 않아 하는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고는 계십니다만 오늘 특별히 저희 뉴스와이드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금 대변인 맡고 있어요, 박영진 의원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진 의원도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입니다. 홍보본부장을 또 맡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유권자 선택에 정말 바른 판단을 돕는 그런 값진 시간이 두 분 모시고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첫 번째 3차 토론 평가 후보들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판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책 대결은 어디로 간 거냐? 감정 싸움하고 있잖아. 이렇게 3차 어제 TV 토론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어요. 문재인 TV 토론 통해 후보 간 우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공세적 질문에 방어 선방했다. 또 방어에 집중해서 토론을 주도 못했다. 뭐 이런 다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3차 토론 인신공격 난무 초등학생 수준이었다. 또 시원시원한 반론 보수층은 결집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 사퇴 공세의 진땀 그리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안철수 후보자 수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평이었고요. 토론에 거듭할수록 안정적이다. 한편 네거티브 동문서답식 답변이 또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토론의 초반 홍준표 자격 문제 지적 그게 마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초지일관 합리적인 토론 스킬을 보였다. 또 한편 정책 공약보다 과거 안보 공세에 치중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 초조한 듯 토론에 실망할 국민이 의식된다. 이렇게 TV 토론을 자평했고요. 소속 정당 후보 정체성 차별화했다. 문재인 후보 호위무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한 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이 두 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이를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대답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그만하시죠.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이거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지금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은 실망입니다.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자.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아까 문 후보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문재인 후보 발언 순서입니다.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그거야말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역색깔론입니다. 저는 그것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은 1차 토론이죠, 어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 3번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평가를 해주시고 후보들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이걸 패널 4분과 당 소속 의원님 2분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우리 박영진 의원 얘기부터. 패널들 의원님들더러 먼저 하세요. 저는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드디어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최순실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페이스를 놓치고 있었는데 네. 어제 평가를 딱 한 줄로 하라고 그러면 돼지가 갑이었다 이런 거죠.
돼지 흥분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갑철습니까로 마감이 되는 그 정책 진짜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돼지가 그래서 불구하고 어제 토론의 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위로를 하자고 한다면 예전에요. 초치기하고 뭐 1분 30초 내에 질문하시고 3분 내에 대답하세요. 뭐 이런 아니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1분, 짧았죠. 1분 30초. 예. 그렇게 해서 맞추기 해가지고 전혀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네, 것보다는 네. 훨씬 진일보한 어떤 그 토론 형식을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요. 거의 성격 실험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토론 방식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의 이 토론도 보면요. 사실은 유권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방송 토론을 통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뭘 가지고 바꾸느냐. 강화 효과가 있대요. 그렇죠. 오히려 강화 효과가 있고요. 사람들은 뭘 보느냐면 그 후보자의 그 자질 혹은 톤앤 매너 이 사람이 그냥 몸에 배어있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과 글로만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입술의 표정 뭐 이런 것들 손의 움직임 이런 걸 다 보면서 저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눈을 많이 깜빡이네 이런 걸 판단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 거에는 아주 뭐 괜찮은 방식인 건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번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홍준표 후보는 무엇을 믿고 10분 안에 문재인 후보를 제압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지 이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뭘 믿고 둘만 붙여주세요. 끝장 토론만 붙여주면 제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는지 도무지 이번 세 번의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뭘 믿고 저랬는지 도대체 불가사의할 정도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드러내질 전혀 못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뭐 무차별 맹공 집중 잘 타격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했고 하고 싶은 얘기를 또박또박 잘 전달을 한 매우 성공을 한 그런 뭐 토론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누구예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그중에 김경진 의원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와이드 출신 어떻게 보면 진진 브라더스인데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아무리 서로 다 싸우고 있는 당에 있다 그래도 한마디만 좀 팁을 주세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뭘 보완하면 좋겠다. 너무 많아서 질문한 게 제가 바보죠. 야, 한 가지만. 조금만 이렇게 긴장감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뭘 잘해야 되겠다. 내가 확 엎어야지. 이번에 그런 생각보다는 뒤처진 10%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생각 전혀 하시지 말고 하고 싶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너무 그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하시지 말고 외워서 하시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듯 보이는 건 그런 건 좀 탁 터놓고서 풀어놓고 하셔야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값졌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 그거는 준비했던 걸 발사하는 느낌이긴 하나 그 상황이 아니면 터뜨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거의 한 3분 하셨으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도. 일단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검증과 관련한 별도 토론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드님 문제, 또 따님 문제, 뭐 1+1 뭐 얘기하는 문제들, 또 무슨 돼지 뭐 흥분제 문제 이런 것만 검증과 관련한 별도 주제로 토론을 한번 열어서 거기서 끝장을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은 미국 같으면 FBI에서 뭐 사전검증 된다든지 그런 진행이 되는 게 낫지 꼭 선거 앞두고 이렇게 후보자끼리 하는 건 좀 그래요. 뭐. 사실은 제가 정책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중앙선거안이 홈페이지를 하나 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게 검증과 네거티브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맞아요. 경계가. 경계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싶으면 선관위에 가령 문재인 후보 그러면 아들 채용 문준영 씨 의혹 이렇게 딱 제목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공식 답변을 선관위를 통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면 또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보고 있던 제3자가 아니다. 당신 답변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거짓으로 보인다. 라고 또 거기에 부기해서 의견을 하면 문캠프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공방이 선관위 홈페이지 안에서만 딱 이루어질 수 있으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토론회도 저렇게 하면 오염이 돼버리고 언론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관된 맥이 없이 그냥 특정 부분만 크게 보이게 한다든지 특정 부분을 작게 한다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왜곡을 시키거든요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 저기 KBS 토론에도 그렇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싸우니까. 예. 특히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즐거움을 좀 많이 주셔서 싸움 구경이 재밌다. 그렇긴 한데 보고 나서 좀 찝찝하니까 국민들께서. 근데 이제 조금 뭐랄까 이게 우리가 후보들의 자질과 태도에 대해서 볼 때 네. 조금 진득하게 들어주는 사람. 네.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자기 말 위주로 하려고 하고 이런 싸움 탁보다도 상대방이 얘기를 했을 때 얼마만큼 진중하게 들으려고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좀 그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예. 이 사람이 국민들과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청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예.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그 점이 좀 문재인 후보가 부족했다. 뭐 그렇게도 들리네요. 듣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않겠지만 뭐 그게 아니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건 공통된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어제 이제 그 뭐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희 참모들의 실수도 있고 안철수 후보의 부족이기도 한데 굉장히 이런저런 물밑 구전 유언비어에 저희가 시달렸거든요 보면. 그걸 많이. 예. 네, 근데 힘들었다, 그거를 생각들더군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제 퉁 쳐보려고 하다가 굳이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뱉은 실수들이 있고 저희 참모들 잘못은 어제 이제 광화문 유세가 있었는데 낮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겁고 시간도 좀 길었고. 근데 또 학교에서 한동안 세워놓은 거 가지고 이 양반이 또 체력이 굉장히 저하된 상태에서 TV 토론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시간한배 후보를 좀 잘못 이렇게 배치했던 잘못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뭐 이제 앞으로 시간 또 기회가 또 세 번 더 남았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문재인 후보한테 뭘 보완하면 더 좋겠다는 거 뭐 하나.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진중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끝까지 얘기하는 거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주문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성완종 씨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홍준표 후보하고 서로 치고받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쭉 전후 맥락을 보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저게 뭐 자유한국당 당시에 4분이 돼가는데 부탁도 있고 뭐 이래서 했다는 건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관여한 노무현 정권에서만 같은 사람에 대해서 2년 사이에 2번의 사면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무리 부탁이 지금 토론회 하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네. 많이 참으셨습니다. 지금 뭐 거의 얘기하고 싶은 표정이 막 그냥. 아니 근데 아까 그러니까 그냥 네. 남에게 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도 잘 참으셨어요. 가만 계세요. 그럼 패널들 얘기 듣고 나서 네, 말씀해 드릴게요. 자, 노영희 변호사로 갑니다. 네, 어제 저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토론보다 훨씬 조금 더 이렇게 수세적인 상태에서 몰려만 있다가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오히려 그런 거는 신선하고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약간 과유불급이라 그럴까? 너무 조금 약간 좀 강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정리하시면 어떨까 생각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원죄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본인 스스로도 아마 민망하신 건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릭터에 비해서 훨씬 더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과연 거기서 탈출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어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갑쳤으냐 뭐 MB 아바타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냥 던지신 말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받아치게 되면 그걸 오히려 꺾어서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상대방이 이제 안 넘어오니까 약간 좀 이상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얼마나 감정 컨트롤을 잘하고 포커페이스 유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덜 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때보다도 저는 조금 더 나은 부분도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사실 내부적으로 당의 내홍을 겪다 보니까 많이 좀 위축이 되신 것 같아서 오히려 잠시 후에 의총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이 오히려 실종이 되고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네거티브 쪽으로 조금 선회협 이런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우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제 지난번 토론 이후에 시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사회자 역할을 자처하시면서 오히려 너무 문바들을 의식하신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차정 교수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본인에게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의 그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짜증도 나고 하시겠지만 이 조금 더 포용적인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지함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 네.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걸 너무 좀 스스로 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진지한 토론 자체를 뭐 초등학생 뭐 같다는 등 자신이 그렇게 이 전체의 토론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왜 하고 자임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번 2차 토론 때는 상당히 찾았던 여유가 3차 토론에서는 다시 또 좀 실종된 것이 아닌가. 앞서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어제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대관이라고 좀 크게 판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사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국방위원장도 하고 소소한 디테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이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상대의 후보를 좀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뭐 사회자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좀 심판관처럼 남의 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듯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팔아야 될 자기 상품을 제대로 못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선 후보 4인 토론회 사회자 맡았다? 네, 그렇죠. 네. 5인 토론인데, 분명히. 그거를. 황정수 소장. 예, 저는 대선 후보 토론에서 빠진 게 너무 많아요. 후보들 참모들끼리, 각 분야별 참모들끼리 토론하는 데는 가서 보면 뭐 남북 대화 핵 동결 문제, 이런 중대한 문제, KMD라든지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사자회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요. 근데 대선 후보들에서는 뭐 사드라든지 기껏해야 전시작전권 정도만 논의가 되고 있고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 경제 문제에서는 정경유착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부패 척결 경제개혁 이야기를 거의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토론이 굉장히 좁은 분야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는 본인 공약이나 자기의 의견을 뭐 1위 후보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말할 기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절반쯤은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미시적이다 이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홍 후보는 항상 시간이 남는데요. 지금 위축되지 말고 주도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자유한국당 후보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에서 정경유착을 어떻게 건절한다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고요. 네,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인 문제나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앞서 있는 1, 2 후보인데 괜히 본인이 좀 뒤처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니까요. 여유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유승민 후보는 가장 장점이 이 안보하고 경제 개혁인데 지금 경제 분야에서는 장점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다음에 경제 토론. 그다음에 우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보의 가치가 뭔가를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심 후보가 이야기하는 정의당이 집권하는 세상은 어떤 가치로 지금 안철수 문재인과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못 한다.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5분이 다 50보 100보기 때문에 한마디로만 하면요. 정말 이게 토론회가 어떤 공약이나 정책이나 미래의 토론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싸잡아서 그렇게 네거티브나 이게 말싸움 과거 토론된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보면. 출제자이거든요. 되게 쉽다라고요. 아니 의원님 두 분도 딱 한마디로 합니다만. 배치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 의원님들도 한 단어로 좀. 아니 그거 아까 의원급인가? 차재원 교수 아까 내려가 버렸네 판넬이. 네. 차재원 교수 아까 올려봐 주세요. 저는 아까 그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서 그 5분에 대한 평가를 단어 하나로 딱 압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실은 TV 토론 가면은 어쨌든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간에 테이블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딱 이렇게 보이게 써놓고 하게 하세요. 그래서 포용. 나는 포용. 이걸 잊지 말아야지. 난 진지해야지. 여유를 가져야지. 대관 크게 봐야지. 자기 상품 자기 상품을 잘 팔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조금 토론의 품위가 더 높아지고 좀 더 후보 판단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를 또 기대하면서 3차 토론에 엇갈린 희비, 굳히기와 뒤집기 다 애쓰고 있겠습니다만 남은 변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 방송 대전제는 공정과 객관 그리고 중립의 3원칙을 엄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TV 토론 보시면서 좀 어떻게 마땅치 않아 하는 생각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고는 계십니다만 오늘 특별히 저희 뉴스와이드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금 대변인 맡고 계세요, 박영진 의원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진 의원도 국민의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입니다. 홍보본부장을 또 맡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유권자 선택에 정말 바른 판단을 돕는 그런 값진 시간이 두 분 모시고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첫 번째 3차 토론 평가 후보들은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판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책 대결은 어디로 간 거냐? 감정 싸움하고 있잖아. 이렇게 3차 어제 TV 토론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어요. 문재인 TV 토론 통해 후보 간 우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공세적 질문에 방어 선방했다. 또 방어에 집중해서 토론을 주도 못했다. 뭐 이런 다른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3차 토론 인신공격 난무 초등학생 수준이었다. 또 시원시원한 반론 보수층은 결집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 사퇴 공세의 진땀 그리고 위축된 모습이었다. 안철수 후보자 수 적으면 좀 더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평이었고요. 토론에 거듭할수록 그럼 제가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는지 도무지 이번 세 번의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는 이분들이 뭘 믿고 저랬는지 도대체 불가사의할 정도로 자신들이 준비한 것들을 드러내질 전혀 못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뭐 무차별 맹공 집중 타격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했고 하고 싶은 얘기를 또박또박 잘 전달을 한 매우 성공을 한 그런 뭐 토론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누구예요? 여러 명 있잖아요. 그중에 김경진 의원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와이드 출신 어떻게 보면 진진 브라더스인데 그러니까 고향 떠나서 아무리 서로 다 뭐 저 싸우고 있는 당에 있다 그래도 한마디만 좀 저 팁을 주세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뭘 보완하면 좋겠다. 너무 많아서 질문한 게 제가 바보지. 야, 한 가지만. 조금만 이렇게 긴장감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뭘 잘해야 되겠다. 내가 확 엎어야지. 이번에 그런 생각보다는 뒤처진 10%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생각 전혀 하시지 말고 하고 싶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너무 그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하시지 말고 외워서 하시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듯 보이는 건 그런 건 좀 탁 터놓고서 풀어놓고 하셔야지.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값졌습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 그거는 준비했던 걸 발사하는 느낌이긴 하나 그 상황이 아니면 터뜨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거의 한 3분 하셨으니까 우리 김경진 의원도 긍정적이다. 한편 네거티브 동문서답식 답변이 또 지적 대상이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토론의 초반 홍준표 자격 문제 지적 그게 마음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초지일관 합리적인 토론 스킬을 보였다. 또 한편 정책 공약보다 과거 안보 공세에 치중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 초조한 듯 토론에 실망할 국민이 의식된다. 이렇게 TV 토론을 자평했고요. 소속 정당 후보 정체성 차별화했다. 문재인 후보 호위무사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한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이 2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이를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그만하시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지금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돼지 흥분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갑철습니까로 마감이 되는 진짜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의 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위로를 하자고 한다면 예전에요. 초치기하고 뭐 1분 30초 내에 질문하시고 3분 내에 대답하세요. 뭐 이런 아니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짧았죠.
그렇게 해서 맞추기 해가지고 전혀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었던 네, 것보다는 네. 훨씬 진일보한 어떤 그 토론 형식을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요. 거의 성격 실험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토론 방식이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의 이 토론도 보면요, 사실은 유권자들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방송 토론을 통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네. 뭘 가지고 바꾸느냐? 강화 효과가 있대요. 그렇죠. 오히려 강화 효과가 있고요. 사람들은 뭘 보느냐면 네. 그 후보자의 그 자질 네, 혹은 네. 톤앤 매너, 네. 이 사람의 그냥 몸에 배어 있는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말과 글로만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입술의 표정, 뭐 이런 것들, 손의 움직임 이런 걸 다 보면서 저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눈을 많이 깜빡이네, 이런 걸 판단한다고 그래요. 뭐 그런 예, 거에는 아주 뭐 괜찮은 방식인 건 같습니다. 예,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번 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예. 도대체 홍준표 후보는 무엇을 믿고 10분 안에 문재인 후보를 제압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지, 네. 이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뭘 믿고 둘만 붙여주세요, 끝장 토론만 붙여주면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에는 실망입니다.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자.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아까 아니, 저를 후보님,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문재인 후보 발언 순서입니다. 네, 방해하지 마시고요. 새정치의 결론이 색깔론이냐? 정말 색깔론으로 평생 피해를 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해야 된다고 그거야말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색깔론입니다. 저는 그것이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뭐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은 1차 토론이죠, 어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 3번 토론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평가를 해주시고 후보들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이걸 패널 4분과 당 소속 의원님 2분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우리 박영대 의원 얘기부터. 패널들 의원님들더러 먼저 하세요. 저는 뭐 자유롭게 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이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 드디어 이제 대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네. 계속 최순실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페이스를 놓치고 있었는데 어제 평가를 딱 한 줄로 하라고 그러면 돼지가 갑이었다 이런